산서성 태원 지방에 왕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사람은 길을 걷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황급히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선비는 그 여인을 쫓아가서 그 여인을 말끔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쁜, 대략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 왕선비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선비가 이 여자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낭자, 무슨 근심 있소?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관심 끄시고 가던 길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 왕선비가 또 말을 하기를,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냥 얘기 좀 물어본 건데 그러지 말고 뭐 근심 걱정 같은 거 있어 보이는데 급히 가는 연유라도 좀 말해주시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하니까 이 여인이 말을 하기를, 내 부모가 돈 욕심이 많아서 나를 돈 많은 어떤 남자에게 첩으로 팔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했더니 이 왕선비가 오지랖을 부립니다. 그럼 내 서재에 숨어 계시오. 해서 여인은 그 왕선비를 따라서 왕선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그냥 사랑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눕니다. 예. 그리고 왕선비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오직 자신의 부인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느낌이 안 좋아서 저 여인이 누군가의 첩이거나 더 사연이 기구한 여자일 수 있으니 빨리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왕선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저작거리에를 나갔고 우연히 한 도사랑 마주쳤습니다. 그 도사가 왕선비를 보자 하는 소리가, 혹시 최근에 뭔가를 만난 적 없소? 하니까 선비가, 없소. 공의 몸에서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도는데 근데 어찌 없다고 말하시오? 선비는 결탄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세상에 과연 죽음이 임박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라고 도사가 탄식을 하였습니다. 선비는 도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득 도사의 말이 걸려서 서재 뒤쪽으로 살짝 가서 창문으로 그 여인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서재 안에는 여인은 없고 웬 괴물이 사람 피에 화장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색칠이 끝나자 그 사람 피를, 가죽 피를 입었는데 그 입은 모습이, 그 입고 나니까 그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왕선비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해서 도사를 찾아 다시 마을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사를 찾았는데요. 그 고사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요괴를 무찔러 달라고 말하니 도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요괴도 참 불쌍한 요괴입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겨우 인간 피 하나 쓸 수 있는 도력을 얻게 됐습니다. 저도 그 요괴를 죽이고 싶진 않아요. 그 요괴 사연도 기고하니 그 요괴를 쫓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제가 준 이 물건을 당신의 침상에 놓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내 뜻을 알고 물러갈 것입니다. 하고 그 불진이라는 그 물건을 이 왕선비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선비는 자기 침상 앞에 그 불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잠을 자는데요. 한참 자다 보니까 사각사각 끽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왕선비는 나가서 볼 엄두도 못 내고 자신의 부인에게, 부인이 진씨입니다. 진씨에게 대신 훔쳐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씨가 문 앞을 살짝 훔쳐보니 이 여인이, 서재에 있던 여인이 그 불진에 걸려서 끽끽거리고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씨와 진부인은 겁이 나서
서로 껴안고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불진에 끼었던 여인이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여인이 갑자기 달려들듯이 불진으로 뛰어들더니 도사가 나를 겁을 주는구나 하면서 불진을 산상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쳐들어와서 왕선비의 심장을 뜯어내서 먹어버리고는 날아가 버립니다. 왕선비의 장기가 방 안으로 모두 튀어버렸습니다. 진부인은 망연자실했고 그 놀란 가슴에 왕선비의 남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와서 청제묘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이 청제묘라는 곳은 그 왕선비와 그 도사가 그날 밤이 지난 후에 만나기로 했던 장소입니다. 동생이 대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청제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도사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살려주려고 했건만 배영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하고 화가 난 도사가 왕선비의 집에 옵니다. 하지만 그 유물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사가 그 기운을 사사히 살펴보니 이 유물이 왕선비의 동생의 집에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선비에게 오늘 당신 집에 누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 라고 물었더니 왕선비는 나 오늘 형님 사건 때문에 여기 와 있어서 잘 모른다. 가서 알아보겠다. 해서 왕선비의 동생이 자신의 집에 가서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한 늙은 여자가 도움을 청하길래 들어와서 잠깐 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파가 자신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서 이 왕선비의 동생은 도사에게 가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사가 그 늙은 것이 요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왕선비 동생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목검을 하나 딱 꺼냈는데요. 그 목검이 굉장히 연기가 서린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선비 동생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저주받은 악귀야! 나와라! 라고 외쳤습니다. 노파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 도망가려는 노파를 도사가 가서 단칼에 목을 칩니다. 그 단칼에 요괴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면서 죽으면서 그 인피가 벗겨져서 흉악한 몰골로 있게 됩니다. 도사는 호리병을 꺼내서 그 요괴를 그 호리병 안으로 샥 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인피를 말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 대목에서 조금 감동을 했는데요. 진씨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도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사가 말하기를 나는 법력이 작아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법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미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도가 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욕을 부인에게 줄지 모릅니다. 매우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꼭 참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즐기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진부인은 저작거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 사람에게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들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네 하면서 그 여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사랑하냐? 이래도 사랑하냐? 하면서 누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좁히기 시작합니다. 진씨 부인은 그걸 다 막고 있습니다. 진씨 부인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면은 일각 거린 같은 거 명령만 내리면 하인들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씨 부인은 그 모진 매를 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린이 심지어 자기의 가래를 한 움큼 손에다 뱉더니 핥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씨 부인은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로 그 가래를 핥아 먹었습니다. 그걸 먹자마자 이 거린이 하는 소리가 미친년, 난 미친년이라고는 못 산다 하고 가는 겁니다. 진씨 부인은 너무 억울하고 비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로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사당에서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시신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 전체로 퍼져 있는 남편의 장기를 남편의 몸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장사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에서 구토가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몸을 피해 구토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빨리 나와서 남편 몸에다가 구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토가 심장의 모양이 돼서 남편 몸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콩닥콩닥 콩닥 뛰고 있는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진부인은 그 심장을 재빨리 남편 장기에 갖다 놓고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묶을 수 있는 걸로 남편의 심장을 묶고 장기를 묶고 그리고 남편을 꼬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왕선비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이 좀 아프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부인의 애틋한 사랑이 왕선비를 살려낸 것입니다.